오파워의 직원들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유명 대기업을 떠나서 월급을 더 적게 주는 오파워로 왔다. 안녕하세요.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오늘은요, 소비자 행동을 바꿔서 연간 4조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에너지 스타트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파워인데요. 오늘 오파워라는 기업이 어떻게 비용을 절감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얼마 전 국내 유명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물과 전기를 펑펑 쓰는 사람도 없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굉장히 정치적인 것 같은데, 사실 기업 단위로 공시로 들어간다면 물과 전기를 어떤 물과 전기냐, 우리 펑펑 쓴다. 어떤 기준으로, 얼만큼, 몇 킬로와트, 몇 와트를 쓰는 게 펑펑 쓰는 거냐,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줘야겠죠. 네, 어쨌든 물 위기, 에너지 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에너지 절약 대책은 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측면에 편중된 경우가 많았죠. 공정 과정을 개선한다든지, 에너지 효율을 늘린다든지, 새로운 기술로 에너지를 만들고 절약하는 데는 그렇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인프라 같은 걸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실증이 필요하고 상용화 시점까지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결국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소비자들이 좀 아껴야 된다는 건데요. 에너지 절약을 생산이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 접근하는 역발상으로 큰 효과를 본 스타트업이 바로 오파워였습니다. 소비자 에너지 절약 대책은 단순한 캠페인이 많았죠. 자, 여러분 적게 씁시다. 불 끕시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은 철저하게 소비자 행동과학을 활용해서 이것도 역시나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여러분, 언제 몇 시에 얼만큼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이 접근 방식이 32테라와트 시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33억 달러, 4조 3,599억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한다. 믿을 수 있을까? 너무 믿기에 큰 금액입니다. 4조 3,599억 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고민이 되죠. 자, 이거 아끼는 거, 내 돈에서 아끼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남는 거 어디로 가냐? 이런 궁금함도 생깁니다. 자, 소비자 행동 바꿔서 32테라와트 시 에너지 절약, 33억 달러 비용도 절감했다.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오파워가 알렉스 레스키와 데니에이츠라는 대학 동창이 2007년에 설립한 회사인데요. 전력회사와 협력해서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파워는 창업 7년 만에 상장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대학 동창 둘이서. 2016년에는 IT 공룡 오라클이 5억 3,200만 달러, 7,022억 원에 인수를 한 상황입니다. 오파워는 유틸리티에 중점을 두고 오라클 내에서 운영되고 있고 초창기 직원인 매트 오키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파워는 고객이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에너지량을 3배로 늘려서 에너지 효율 권장 사항을 사용하는 전력회사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가정에서는 32테라와트 시간 이상의 에너지 절약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전력회사가 에너지 효율을 달성을 한 거예요. 그 권장사항을 달성을 했는데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이제 가정이 그곳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죠. 그랬더니만 에너지 절약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아끼는 건 아닙니다. 공급부터 시작되는 거죠. 1테라와트는 1조 와트 혹은 1기가와트의 1000배, 1기가와트는 315만 개의 태양 전지판이나 또 1억 1000만 개의 LED 조명을 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근데 1테라가 이 정도인데 32테라라고 하니까요. 31억 5천만 개의 태양 전지판이나 1100개의 LED 전구의 1000배. 정말 많은 양을 절약을 하는 겁니다. 오파워가 32테라와트 시간의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고객에게 전기료 비용을 33억 달러 절감. 네, 그렇죠. 전기료에서까지는 겁니다. 요새 너무 걱정 많잖아요. 전기세 오르고 전기세 낼 생각이 진짜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인데 이거를 절감시켜 줄 수 있다. 플러스 거기에 기후에 이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안 하겠어요?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32테라와트 시간을 에너지를 절약했다는 것은 1600만 미터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였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두 가지 효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계속해서 완벽한 솔루션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런 솔루션들이 계속 개발되고 실증되고 접목돼야겠죠. 자, 오파워가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은
목표를 측정 가능한 에너지 절약을 이끌어내고 5가지 행동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절약이 수치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 원칙을 코드 오브 컨덕트, 행동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 라는 건데, 5가지 원칙은 행동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소비자들이 매일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하고 패턴에 맞춘다는 겁니다. 또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시간을 쓸 여유가 없음을 가정을 하고 친숙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에너지 지금 생활하는 게 바쁜데 ESG 신경 쓰는 것도 그렇고 에너지 절약도 좋다. 그렇지만 하기가 너무 힘들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친숙하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라는 겁니다. 저기 미디어가 ESG에 대한 어려운 뉴스를 쉽게 전달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겠죠. 참 근데 뉴스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소비자들이 행동을 바꿔서 실천할 수 있는 요령을 제공을 하고, 그렇죠? 오파워가 제공하는 보고서와 제품을 소비자가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사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양이 방대해지거나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불친절한 보고서가 되겠죠. 물론 그게 단계별로 있겠습니다. 일단은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부터 점점 더 필요한 내용들을 채우는 것, 그 다음에는 대중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단계별로 이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나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한다 라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손님이 왕이다. 소비자에게 모든 걸 맞추고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 목적을 이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파워가 5가지 원칙을 준수해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는데, 이제 오파워를 설립한 공동 설립자가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 동창이 각각 다른 승용차가 있었는데 승용차 연비를 각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각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웃집에 비해서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좋은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 착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승용차도 어쨌든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우리 데일리하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역시 아파트도 그냥 주거 공간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에너지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알고 저건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린 빌딩이 우리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우리 온실가스 감축하고 탄소 중립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관련 세미나들에 들어가 보면 이런 정보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가 그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각 호수별로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의 효율을 갖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아직 쌓이기 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도 잘 수집을 해야겠죠. 지인이 행동심리학자인 이제 로버트 시알디니를 소개를 해줬는데, 시알디니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개인이 그룹의 평균과 비교해서 자신의 점수나 순위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을 받아서 그 대표가 공공회사 정치인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 아이디어가 시작이 됐고요. 2007년 첫 번째 고객은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에 있는 공공사업자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회사를 설립을 해서 얻는 이점이 뭐냐? 오파워의 직원들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유명 대기업을 떠나서 월급을 더 적게 주는 오파워로 왔다라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사실 돈 많이 주는 게 장땡 아닙니까? 근데 참 놀라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전기 절약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요. 전기세를 줄여서. 근데 전기세 줄이는 게 결국에 환경 문제까지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굉장히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이게 잘 받아들여져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돈을 일부를 포기를 하고 여기 와서 굉장히 자신의 일이 효용성이 높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ESG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면서 효용성을 높여가는 일, 그런 직장을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UN 사무총장도 정유나 석유 업체를 가리켜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하는 곳으로 취직하지 말라고 MZ세대한테 촉구를 한 바 있죠. 실제로 MZ세대들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 이미 언론에서 많이 알려졌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취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뭐 절대적인 조건이다라고 말은 하기 어렵지만, 약간 이왕이면 다홍심하라고, 기왕이면 다홍심한가요? 네, 어쨌든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오파워 기업 목적에 공감한 인재들이 빅테크 기업 대신 이직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티모어의 가스, 일렉트릭, 버뱅크 워터 앤 파워, 코메드, 콘 에디슨, CPS 에너지, 델마바 파워, 페코, 세크라멘토 유틸리티고요. 전력 회사에게 극단적인 기후로 에너지 수요가 최고에 달할 때 소비 행동을 변경하도록 이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제 업계 생태계를 또 조성을 해야겠죠.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자신들의 가격도 또 떨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 구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파워가 작년에 영국의 다국적 기업 내셔널 그리드와 함께 에너지 사용 내역과 히트펌프가 왜 좋은지를 설명하는 맞춤형 비디오를 또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ESG도 관련해서 대기업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올해는 조금 잠잠한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굉장히 많은 갑자기 SK에서 사내진미라고 해서 CEO들이 앞에 나와서 플로깅도 하고 되게 좀 재밌는 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줘서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플로깅하는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약간 실용적인 목적에서 제작된 비디오였습니다. 개인화된 비디오는 이제 온라인에서 실행되고 이제 오파워의 표준화된 에너지 보고서 버전인데 아무래도 영상으로 사람들이 더 쉽게 접하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오파워를 운영하는 매트 오키프는 CNBC 인터뷰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청결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화석 연료로 움직이는 기계를 전기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전기로 다 모든 것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효율성도 중요하고 전기 에너지 전환, 청정 에너지 전환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가장 쉬운 거는 결국에 에너지 안보 문제는 이제 전환을 빼놓고는 불가능하니까 결국에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그 전환을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들이 필요하고요. 인프라들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준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는 일, 절약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오파워가 이런 목적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도전을 한 것이고 그게 잘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될지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